같은 얼굴이 두 개였습니다. 오장민은 밖에서 불을 질렀고 마서리는 안에서 증거를 쌓았습니다. 최화영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드림그룹 측근들을 하나씩 찾아간 오장미는 협박 대신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화영의 외부 관계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최화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장미에게 쏠렸습니다. 그 사이 마서린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보조비서로 들어온 지 2달째였습니다. 실수 하나 없었습니다. 최화영 앞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끝난 복도에서 마서린은 30년치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이강혁에 잡힐 메모, 그리고 최화영의 서명까지 하나씩 조용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챙겼습니다. 최화영이 실수를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오장미를 막으려고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측근을 불렀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잘랐습니다. 최화영이 움직일수록 최화영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이 마지막 파일을 들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짧았습니다. 일신상의 이유. 최화영이 그것을 서랍에 넣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장미가 기사를 넘겼습니다. 30년치가 활자가 됐습니다. 안팎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최화영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최화영이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30년이다.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자리를 30년 동안 지켜온 여자다. 남편이 죽었고 비밀이 드러났고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화영은 그런 것들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위기가 올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남았다. 드림그룹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최화영이 웃고 있으면 그게 더 무섭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최화영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같은 얼굴이 두 개였다. 오장미 소음을 만드는 사람. 오장미가 먼저 움직였다. 날짜는 강남봉이 경찰에 연행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이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창가 자리. 오장미는 커피를 시키지 않았다. 앞에 앉은 사람은 드림그룹 전략기획팀 부장 한재민이었다. 50대 초반. 최화영 체제 아래서 15년을 버텨온 사람. 최화영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다뤄온 사람이었다. 한재민은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오장미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말을 꺼내지 않았다. 기다렸다. 한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신 겁니까? 오장미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그 표정이 더 압박이었다. 한재민이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짧았다. 그게 전부였다. 한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오장미는 그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굳는다는 건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굳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은 묻는다. 한재민은 묻지 않았다. 입술을 한 번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제가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15년이잖아요. 오장미가 말했다. 15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보이는 게 있죠. 한재민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길 위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는 그 평범한 아침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고는 다시 오장미를 봤다. 오장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한재민이 입을 열었을 때 오장미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녹음기도 메모지도 서류도 없었다. 그냥 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한 번 입을 열면 다음에 또 열린다. 오장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카페를 나올 때 오장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최화영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최화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드림그룹 본사 32층. 서울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자리. 최화영은 보고를 들으면서 창밖을 봤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장미가 한재민을 만났습니다. 침묵. 어디서? 강남 쪽 카페입니다. 약 40분. 최화영이 창에서 몸을 돌렸다.
비서는 그 눈빛을 보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최화영의 눈이 움직일 때 주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물러나는 법을 오래전에 익혔다. 한재민 일정 마가. 네. 오장미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 올려. 비서가 나갔다. 최화영은 다시 창밖을 봤다. 서울이 그대로였다. 그게 더 불편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느낌. 최화영은 그 느낌을 싫어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싫어했다. 오장미는 보였다.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면 막을 수 있었다. 최화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마서린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같은 날 저녁이었다. 드림그룹 본사 18층. 문서 보관실. 퇴근 시간이 지나 있었다. 복도에 사람이 없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마서리는 그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손에 열쇠 하나. 최화영의 보조비서로 일한 지 2달째였다. 2달 동안 조용했다. 실수 한 번 없었다. 최화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파일이 빼곡했다. 마서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나씩 넘겼다. 손가락 끝이 날짜를 짚어나갔다. 2005년, 2003년, 1999년, 더 뒤로 갔다. 1994년, 멈췄다. 서류 하나를 꺼냈다. 종이가 낡아 있었다.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강준호. 이름이 있었다. 최화영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가 있었다. 마서린이 그것을 복사기 위에 올려놓았다. 소리가 작았다. 복사기 불빛이 서류 위를 한번 지나갔다. 마서린은 원본을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각도까지 맞췄다. 서랍을 닫았다. 잠갔다. 복사본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서 보관실을 나왔다. 복도에 사람이 없었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마서리는 그것을 한번 올려다봤다. 아무 감정이 없었다. 감정을 지운 지 오래였다. 이 건물 안에서 마서린에게 허락된 감정은 2가지뿐이었다. 집중. 그리고 인내.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서 최화영과 마주쳤다. 최화영이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마서리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고개를 약간 숙였다. 아직 있었어요? 최화영이 물었다. 통과하면서 던지는 질문이었다. 마서린을 보는 게 아니었다. 정리할 게 조금 있었습니다. 수고해요. 최화영이 지나갔다. 마서린은 그 뒷모습을 봤다. 최화영은 몰랐다. 방금 자신의 30년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복사본이 됐다는 것을. 마서리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마서리는 코트 깃을 세웠다. 걸었다. 최화영이 조여든다. 사흘이 지났다. 오장미가 2번째로 움직였다. 이번엔 한재민이 아니었다. 드림그룹과 오래 거래해온 회계법인 대표였다. 이름은 박성태. 70대. 최화영이 드림그룹 재무를 조율할 때마다 거쳐간 사람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물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오장미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아들을 찾아갔다. 박성태의 아들 박진우는 30대 중반.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별도로 작은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드림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장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우를 만난 자리에서 오장미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앞에 놓았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장미가 천천히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버님이 선택하실 일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틀 후 박성태가 드림그룹 측에 계약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연락을 보냈다. 최화영의 비서가 그것을 보고했다. 최화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박성태가 흔들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화영이 명단을 다시 봤다. 오장미가 접근한 인물들. 한재민. 박성태 측. 최화영은 그 선을 따라갔다. 어떤 패턴인지 읽으려 했다. 읽혔다.
오장미는 채화영의 외부 관계망을 하나씩 건드리고 있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불안감을 심는 것이었다. 채화영과 계속 함께 있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는 방식이었다. 채화영은 그 방식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래전에 썼던 방식이었으니까. 오장미 동선 실시간으로 보고해. 비서에게 지시했다. 접촉 차단해. 내가 먼저 연락 넣을 사람 정리해. 채화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오장미가 원하는 것이었다. 채화영이 오장미를 막는데 에너지를 쏟는 동안 마서리는 18층에 있었다. 마서린 두 번째 밤.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마서리는 다시 문서 보관실에 있었다. 이번엔 다른 서랍이었다. 더 깊은 곳이었다. 이중 잠금이 걸려 있었다. 마서리는 2달 동안 그 열쇠를 기다렸다. 채화영의 수석 비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 꾸러미 안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랍이 열렸다. 안쪽 깊숙이 파일 하나가 있었다.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마서리는 그것을 꺼내 첫 장을 열었다. 읽었다. 2장, 3장, 5장. 멈추지 않았다. 마서리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읽었다. 하지만 10장을 넘길 때 손이 0.5초 멈췄다. 그것이 전부였다. 다시 움직였다. 계좌번호들이 있었다. 날짜들이 있었다. 이름들이 있었다. 30년치였다. 채화영이 드림그룹 바깥에서 움직인 돈의 흔적이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없는 것들이었다. 검찰이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마서린이 복사기 앞에 섰다. 이번엔 시간이 걸렸다. 페이지가 많았다. 복사기 불빛이 반복해서 지나갔다. 마서린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사를 했다. 복도, 엘리베이터, 인기처. 아무것도 없었다. 다 됐다. 원본을 정확히 돌려놓았다. 서랍을 잠갔다. 파일을 들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서리는 그 파일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문이 닫혔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문에 마서린의 얼굴이 비쳤다. 오장미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다. 마서리는 그 얼굴을 한 번 봤다. 감정이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채화영이 실수를 시작한다. 열흘이 지났다. 오장미가 3번째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개인이 아니었다. 경제 전문지 기자였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드림그룹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였다. 오장미는 그에게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 질문 하나를 던졌다. 드림그룹 2003년 계열사 정리 과정 취재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흘 후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하나 떴다. 드림그룹 관련 의혹 기사였다.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기사였다. 2003년 계열사 정리 당시 불분명한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소스가 명확하지 않은 기사였다. 팩트보다 의혹이 많은 기사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드림그룹 안이 술렁였다. 채화영에게 3개의 전화가 동시에 걸려왔다. 법무팀, 홍보팀, 이사회 측 연락이었다. 채화영은 전화를 받으면서 법무팀 대표를 불렀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2시간짜리 회의였다. 회의가 끝났을 때 채화영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러나 회의실을 나서면서 채화영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재민 내일 불러. 비서가 멈칫했다. 한재민 부장 말씀이십니까? 응. 한재민이 불려왔다. 채화영은 짧게 물었다. 오장미를 만났느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한재민은 부인했다. 채화영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 한재민의 눈을 봤다. 거짓말이었다. 채화영은 알았다. 그 자리에서 한재민의 직책을 조정했다. 강등은 아니었다. 그러나 핵심 정보에서 차단하는 인사였다. 한재민이 나갔다. 복도에서 마서린과 스쳤다. 한재민은 마서린을 보지 못했다. 마서린은 한재민의 얼굴을 봤다. 굳어 있었다. 억울하고 두렵고 분한 표정이었다. 마서린은 그 표정을 기억했다. 채화영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채화영이 무너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연결된다.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오장민은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 있었다. 혼자였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한재민에게서 들은 내용, 박성태 측에서 확인된 내용, 기사 이후 나온 반응들. 오장민은 그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최화영은 지금 내부를 단속하고 있다. 그 말은 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오장민은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렸다. 됩니다. 마서린의 목소리였다. 얼마나? 충분해요. 짧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전화가 끊겼다. 오장민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다. 마서린이 모은 것,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 두 방향에서 온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화영. 마지막 준비. 사흘 후 마서린이 파일을 완성했다. 드림그룹 18층 화장실. 마서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가방 안에 파일이 있었다. 2달 동안 모은 것들이 거기 있었다. 30년치 흔적, 최화영의 서명, 계좌번호들, 날짜들, 이름들. 그것들이 하나의 묶음이 됐다. 거울 속 얼굴을 봤다. 오장미와 같은 얼굴이었다. 마서린은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가방을 닫았다. 화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최화영과 마주쳤다. 최화영이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이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수고해요. 최화영이 지나갔다. 마서린은 그 뒷모습을 봤다. 최화영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 건물 안에서 최화영은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서린은 알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깥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오장미가 만들고 있었다. 마서린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가방을 꼭 쥐었다. 오늘 오후 이것을 넘길 것이다. 최화영이 혼자가 된다. 그날 오후였다. 최화영은 이사회 측 연락을 받았다. 비공개 회의 요청이었다. 이사회 의장인 마성준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마성준은 마대창 회장의 조카였다. 드림그룹 내에서 마대창 다음의 무게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직접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화영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마성준이 먼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최화영은 한눈에 알아봤다. 그 서류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성준이 말했다. 화영 씨,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최화영이 서류를 봤다. 2003년이었다. 계좌번호들이 있었다. 최화영의 이름이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최화영은 창을 보지 않았다. 마성준을 봤다. 마성준의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결정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었다. 최화영은 그것을 알아봤다. 이사회가 흔들리고 있었다. 최화영이 입을 열려고 했다. 그 순간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최화영이 나왔다. 비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온라인 기사가 하나 더 떴습니다. 이번엔 계좌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최화영이 멈췄다. 복도 끝에 창문이 있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최화영은 그 창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없었다. 바깥에서 오장미가 불을 질렀다. 안에서 마서린이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최화영은 지금 그 한가운데 있었다. 혼자였다. 사람들은 최화영이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다르다. 최화영은 아직 서 있었다. 복도에 서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걸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장미와 마서린은 알고 있었다. 최화영이 혼자인 사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이었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최화영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드림그룹 본사 32층 집무실. 불이 켜져 있었다. 서울 전체가 어두워진 후에도 그 창문만 밝았다. 최화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비서도 내보냈다. 법무팀 대표도 내보냈다.
혼자였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마성준이 꺼냈던 그 서류. 계좌번호들, 날짜들, 자신의 이름. 최화영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30년이었다.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썼다. 마동석이 사라진 날부터였다. 남편이 없었다. 마대창 회장은 있었지만 방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최화영은 그 사이에서 혼자 버텼다. 드림그룹이 흔들릴 때마다 최화영이 잡았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최화영이 골랐다. 버려야 할 때마다 최화영이 결정했다. 그게 30년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30년의 흔적이 서류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최화영이 손을 뻗어 서류를 집었다. 한 장씩 다시 봤다. 읽는 게 아니었다.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는 것이었다. 이 서류가 마성준의 손에 들어오기 전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법무팀은 외부 유출로 봤다. 최화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최화영이 비서를 불렀다. 지난 2달간 18층 문서 보관실 출입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다. 비서가 나갔다. 최화영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서울을 봤다. 날이 맑았다. 최화영은 맑은 날을 좋아하지 않았다. 흐린 날이 더 편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수록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신경 쓰였다. 비서가 출입 기록을 가져왔다. 최화영이 앉아서 훑었다. 이름들이 있었다. 날짜들이 있었다. 대부분 낯익은 이름들이었다. 법무팀, 기획팀, 수석 비서실. 최화영은 그것들을 빠르게 지나쳤다. 낯선 것을 찾고 있었다. 3번 나온 이름이 있었다. 마서린. 최화영이 멈췄다. 마서린. 보조비서. 입사 2달째. 야근 기록이 있었다. 3번 모두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최화영은 그 날짜를 봤다. 마성준에게 서류가 넘어가기 전 날짜들이었다. 최화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서린 지금 어디 있어? 오늘은 오전 반차입니다. 오후에 출근 예정입니다. 최화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가 물러났다. 최화영은 다시 창밖을 봤다. 서울이 여전히 맑았다. 최화영은 그 맑음 속에서 한 가지를 정리했다. 마서린을 조용히 불러야 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다. 확인이 먼저였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최화영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은 더 위험했다. 최화영이 흔들린다는 신호를 내부에 보내는 것은 또 다른 균열을 만드는 일이었다. 기다리기로 했다. 마서린이 오후에 출근하면 그때 보면 된다. 마서린은 오후 2시에 출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복도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마서린은 그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자연스러움이 너무 정확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각자 서류를 보고 있었다. 작은 차이였다.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차이였다. 마서린은 눈치챘다.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을 열었다. 손이 느리지 않았다. 표정이 없었다. 마서린은 2달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법을 완성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디를 보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여야 자연스러운지. 1시간이 지났다. 비서가 다가왔다. 마서린 씨, 회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세요. 마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어났다. 코트를 챙기지 않았다. 가방도 두고 갔다. 자리를 비울 때 가방을 챙기는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된다. 마서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32층으로 올라갔다. 최화영의 집무실은 조용했다. 마서린이 들어갔을 때 최화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었다. 마서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다. 다 읽고 내려놓았다. 그 시간이 최화영의 것이었다. 마서린은 그 사이 서 있었다. 앉으라는 말이 없었다. 최화영이 서류를 내려놓고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이 그 눈을 받았다. 최화영의 눈빛은 특이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찾은 후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마서린은 그 차이를 알았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한번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오래됐죠. 여기서 일한 지. 채화영이 말했다. 2달 됐습니다. 벌써요. 채화영이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빠르네요. 대화가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채화영이 마서린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마서린은 채화영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었다. 긴장, 불안,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 채화영은 그것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마서린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18층 문서 보관실 자주 갔던데. 짧은 침묵이었다. 0.5초였다. 마서린이 채화영을 봤다. 기획팀에서 요청한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3번 정도 됐을 겁니다. 기획팀에서 요청을? 네. 이메일 확인하시면 있을 겁니다. 채화영이 잠깐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채화영이 먼저 시선을 거뒀다. 수고해요. 마서린이 인사하고 나왔다. 복도에서 마서린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었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서린은 그것을 느꼈다. 느끼는 것은 괜찮았다. 보이는 것만 안 되면 됐다. 문이 열리기 전에 다시 눈을 뜨고 표정을 지웠다. 18층에서 내렸다. 자리로 돌아갔다. 컴퓨터를 열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기획팀 자료 요청 이메일이 있었다. 마서린이 2달 전에 직접 만들어둔 것이었다. 채화영이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이메일도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2달 전에 준비해뒀다. 마서린은 이메일을 닫았다. 아직은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채화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채화영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방향이 맞으면 점점 좁혀온다. 이것은 마서린이 2달 동안 채화영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다. 마서린은 오장미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날 저녁 오장미는 서울 외곽의 사무실에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마서린이었다. 채화영이 출입 기록 확인했어요. 오장미가 일어났다. 언제? 오늘 오후. 저를 불렀어요. 어땠어? 넘겼어요. 이메일 준비해둔 거 썼습니다. 믿었을 것 같아? 확신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은 시작됐습니다. 오장미가 창밖을 봤다. 서울 외곽의 밤이었다. 불빛이 멀었다. 얼마나 남았어? 일주일이요. 그 안에 넘겨야 해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오장미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다. 이제 속도를 높여야 했다. 채화영이 내부에서 마서린을 찾기 시작했다면 바깥에서 더 강하게 흔들어야 했다. 채화영의 시선이 다시 밖으로 나오도록. 오장미는 앉았다.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오장미의 4번째 카드. 이틀 후였다. 오장미는 이번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서류를 보냈다. 받는 사람은 드림그룹 이사회 의원 중 한 명이었다. 마성준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익명으로 보낸 서류였다. 내용은 단순했다. 채화영이 드림그룹 계열사 하나의 자금을 외부로 빼돌린 2007년 거래 내역이었다. 숫자가 있었다. 날짜가 있었다. 거래처 이름이 있었다. 확인 가능한 서류였다. 익명이었지만 확인 가능한 서류였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사회 의원이 그것을 확인했다. 틀리지 않았다. 그는 마성준에게 연락했다. 마성준은 법무팀을 불렀다.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채화영에게 그 보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비서가 보고를 하면서 채화영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나중에 복도에서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다. 처음 봤다고. 채화영 회장이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봤다고. 채화영이 법무팀 대표를 불렀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1시간 후 나왔을 때 채화영의 얼굴은 다시 평온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채화영은 수석 비서를 불러 이사회 의원 2명의 일정을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오래된 거래처 하나에 연락을 넣었다. 조용히,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채화영이 선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채화영이 수세에 몰렸을 때 쓰는 방식이었다. 먼저 가장 취약한 연결을 끊는 것. 그러면 서류가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줄어든다. 채화영은 오래전에 그것을 배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끊으려는 연결보다 마서린이 이미 확보한 것이 더 많았다. 마서린 마지막 수집. 그 주 목요일이었다. 마서린은 오후 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다. 야근이 드문 날이었다. 층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서린은 서류 하나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실제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 8시가 됐다. 복도에 사람이 없었다. 마서린이 일어났다. 18층으로 내려갔다. 문서 보관실 앞에 섰다.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마서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채화영이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할 것이었다. 마지막 접근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찾는 것은 하나였다. 이강혁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 이강혁. 채화영의 비서실장. 30년. 드림그룹에서 채화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온 사람. 그 흔적이 이 서랍 어딘가에 있었다. 마서린은 그것을 2달 동안 찾고 있었다. 얇은 파일이었다. 표지가 없었다. 안에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다. 이강혁의 필체였다. 채화영의 지시사항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숫자들이 있었다. 이름들이 있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들 안에 30년이 있었다. 마서린이 복사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원본을 돌려놓고 서랍을 잠갔다.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서린은 가방을 닫았다. 2달이었다. 이 건물에 들어온 날부터였다. 채화영의 보조비서로 들어오기 위해 전에 쓰던 이름을 잠시 접었다.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이력서를 썼다. 면접을 봤다. 채화영 앞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2달 동안 실수 하나 없었다. 채화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준비했다. 채화영의 신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채화영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로비였다. 마서린이 건물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왔다. 마서린은 코트깃을 세우지 않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다. 2달 동안 감정을 닫고 있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다. 걸었다. 전화기를 꺼냈다. 오장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모였어요. 오장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그 다음날 오전이었다. 오장미는 경제 전문지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를 만났다. 이번엔 시사주간지였다. 발행부수가 많은 곳이었다. 기자는 40대 중반이었다. 드림그룹 관련 탐사 보도를 오래 해온 사람이었다. 오장미를 봤을 때 표정이 달라졌다. 자리에 앉았다. 오장미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맞는 곳에 가면 됩니다. 기자가 파일을 열었다. 읽기 시작했다. 오장미는 기다렸다. 커피가 식었다. 기자가 읽는 동안 오장미는 창밖을 봤다. 거리가 평범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침이었다. 기자가 파일을 덮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장미가 기자를 봤다. 이번 주 안에요. 채화영의 마지막 하루. 기사가 나오기 전날이었다. 채화영은 드림그룹 32층에 있었다. 오전부터 법무팀과 회의를 했다. 오후에 이사회 측과 통화를 했다. 저녁엔 외부 변호인단을 불렀다. 채화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서린은 그날 오전에 사직서를 냈다. 비서를 통해 전달됐다. 채화영이 사직서를 받았을 때 회의 중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채화영은 그것을 보고 손에 쥐었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서린. 채화영은 그 이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계속됐다. 회의가 끝나고 채화영이 혼자 남았을 때 그 사직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한 번 더 읽었다. 일신상의 이유.
짧은 문장이었다. 채화영은 그것을 창밖으로 던지지 않았다. 서랍 안에 넣었다. 그 손이 잠깐 멈췄다. 채화영은 그 순간 알았다. 마서린이 무엇이었는지, 왜 2달 동안 조용히 있었는지, 출입 기록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늦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채화영은 서랍을 닫으면서 알았다. 같은 얼굴이 같은 방향을 본다. 기사가 나온 날 아침이었다. 오장미는 서울 외곽 사무실에 있었다. 마서린이 왔다. 2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처음이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2사람의 얼굴이 같았다. 같은 눈이었다. 같은 입이었다. 다른 것은 2달 동안 각자가 겪은 것들이었다. 오장미가 스마트폰을 켰다.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2사람이 그것을 읽었다. 말이 없었다. 드림그룹 채화영. 30년. 계좌. 이강혁. 이름들. 날짜들. 마서린이 모은 것들이 기사 안에 있었다. 오장미가 만들어 온 것들이 그 기사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 다 읽고 마서린이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서울이 보였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드림그룹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있을 것이었다. 이사회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것이었다. 법무팀이 회의를 열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채화영은 32층에 혼자 있을 것이었다. 오장미가 먼저 말했다. 수고했어. 마서린이 오장미를 봤다. 같은 얼굴이 마주쳤다. 마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뭐해요? 오장미가 창밖을 봤다. 기다려요. 뭘요? 채화영이 어떤 실수를 할지.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2사람은 다시 창밖을 봤다. 같은 얼굴로, 같은 방향으로. 서울이 아침 햇빛 속에 있었다. 채화영이 혼자인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채화영이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다르다. 채화영은 여전히 서 있었다. 32층에 있었다. 법무팀을 불렀다. 변호인단에 연락했다. 이사회를 설득하려 했다. 서 있었다. 그러나 오장미와 마서린은 알고 있었다. 채화영이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2사람은 기다릴 줄 알았다. 그것이 이 싸움에서 채화영이 끝내 이길 수 없는 이유였다.